한번 이거를 당겨 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하드 계열 만들기 가장 좋은 시즌이 돌아왔죠. 바로 초여름입니다. 습도가 높고 기본적으로 상온 온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발효에 최적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가정에서 바게트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 제품이 출시가 됐죠. 아뱅드 밀가루 T65입니다. 대한제분에서 T65의 기능을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T65를. 제가 일단은 이미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갈라짐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밀가루 회사에서는 가장 베스트 레시피를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연구진들이 만들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의 바게트 만드는 법을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서 만드시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도 여러분에게 또 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식, 뒤에 있는 베스트 레시피 앤드 버나드 속맘의 레시피를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타입의 바게트를 만드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지금 딱 1kg거든요. 1kg에다가 준비할 때는 물 735ml, 드라이 이스트는 3g이고 생이스트는 8g이에요. 소금이 18g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1kg에다가 물 700ml를 넣으시고 오토리즈 반죽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죽에는요 스트레이트법이라는 게 있고요 전반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반죽이 우리가 스펀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한참 막 미군들이 파병을 나가고 이럴 때 빵을 맛있게 먹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 해군에서 빵은 이렇게 만들어 먹어라 어떤 지침서 같은 거를 줘요. 그때 거기에 이 말이 나와요. 스트레이트법이랑 스폰지법이라고 해갖고 두 가지 반죽법이 나오는데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게 올바르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만들려는 제품에 따라서 반죽 성형법이 다르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하드 계열을 만드실 때는 한 번에 다 때려 넣는 거는 나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어떤 내가 특성을 살리고 싶을 때 내가 좀 갈라짐을 구음색을 내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성형을 했을 때 쿠프에 맞춰서 뭐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맞다는 아니지만 스펀지법이 조금 더 괜찮더라 뭐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두 번의 반죽을 할 건데 연구진들이 만들어준 요 레시피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레시피는 건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더 숙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교 테스트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그렇게 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또 더워서 땀이 좀 많이 나서 한번 꼈어요. 자, 볼게요. 1번이에요. 아뱅드 밀가루 T65 1kg에 물 700ml를 넣어서 믹싱을 하고 30분간 휴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 고민을 할 거예요. 믹싱은 몇 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엄청 하실 거예요. 저는 보통 오토리즈 반죽을 만들 때 글루텐 한 40% 정도까지만 좀 잡을 거예요. 본반죽 만들기. 오토리즈 우리가 물이랑 밀가루만 넣어서 믹싱을 해놨잖아요. 여기다가 이스트를 집어넣고 소금을 넣고 글루텐을 형성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잡으란 얘기인 거예요. 35ml의 물을 넣어라. 치아바타 편을 보셨으면은 마지막 물에 뭐 10%를 집어넣어준다, 5%를 넣어준다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댓글에 한번 달아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완성된 반죽을 용기에 담아 랩에 씌우고 상온에서 60분 정도 1차 발효를 해주세요. 1차 발효가 마치고 펀칭을 하고 난 다음에 상온에서 40분 정도 발효를 해주세요. 발효 타임이 2번 들어간 거예요. 발효된 반죽에 350g씩을 분할하고 둥글리게 한 뒤 천을 덮고 상온에서 40분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분할 후에 바로 성형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벤치 타임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할된 반죽을 뭐 55cm, 60cm의 바게트 모양으로 성형을 하고 건발효실에서 50분에서 60분 2차 발효를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마 4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요게 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트를 먼저 물에 풀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여기다가 먼저 물 700ml를 먼저 넣을 거예요. 지금 35g이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트를 지금 먼저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다가 먼저 이스트랑 물을 다 놨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를 저는 집어 넣을게요. 밀가루를 1kg를 이렇게 해서 믹싱을 먼저 한번 돌려볼게요. 훅을 다 지금 설치를 했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는 소금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없다는 거는 30분 발효 시간 동안 엄청난 팽창 속도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자, 발효통은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갖고 좀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자, 더 이상 이제 가루가 날리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2단으로 변경을 해서 클린업 상태까지만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이때 이제 그 밀가루 냄새라는 거를 맡으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볼에 있는 벽면에 있는 밀가루들이 이제는 조금씩 깨끗해져 가는 시점이 되어지거든요. 말 그대로 이 반죽은 본 반죽이 아니에요. 오토리즈, 알아서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이스트를 안 넣고 하는 스타일이 있고 이스트를 넣어서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팽창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서 컨트롤을 조금 있다가 하는 형태의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AMP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밀가루, 그런 회사에서 나온 거는 요 믹싱에 특유의 어떤 아로마 같은 게 나는데, 지금 대한제품 곰표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여러분,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겠죠. 성능은 어느 정도 나와, 가격이 저렴해. 그러면 아마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 구성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아직 좀 비기너고 이제 좀 막 궁금한 게 많아지고 이런 시점의 시청자라면 저는 오늘 괜찮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믹싱은요 지금 다 끝났어요. 여러분, 전부 다 끝났고요. 오토리즈 관련된 거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이제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글루텐은 뭐 엄청 잡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똑같아요. 30분 후의 모양이 다른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부어볼게요. 덜어져라. 좋았어. 반죽을 조금 더 그냥 놔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단하게 그냥 모양만 살짝 잡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펀칭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폴딩하는 형태로만 놔둬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박스는 어떤 박스다? 물과 이스트, 밀가루 이 세 가지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는 폭주기간 찬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는 그 뒤에 있는 레시피 그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물이랑 밀가루만 넣고 오토리즈를 만드는 거예요. 700ml의 물을 또 부어줄게요. 그리고 1단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 돌리셔야 돼요. 요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라고 그랬죠? 밀가루가 팍 튀지 말라고. 겸사겸사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바게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다? 수전율이에요. 수전율. 이 물이 70%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무슨 퍼센트니 뭐니 다 하는 거는 베이커스 퍼센트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밀가루를 100%라고 보고 거기에 뭐 몇 프로다 몇 프로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735ml 였잖아요. 그러니까 73.5%짜리의 수분을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2단으로 올라가서 간단하게 클린업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토리즈를 하는 데 있어서 이스트의 투입 시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기 좀 어렵잖아요. 간단한 레시피 순서의 변동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시면서 빵을 만드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건 저희가 해드린다는 거죠. 자, 저는 일단은 이것도 이제 지금 다 끝냈어요. 자, 빨리 내려왔죠? 지금 보시면 밀가루가 약간 뭐랄까, 지금 이제 글루텐도 없고, 지금 글루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집에서 수제비 뛰는 반죽 정도 되는 거예요. 보시면 뚝뚝 떨어지잖아요. 얘도 간단하게 그냥 폴딩 정도. 폴딩 지금 할 때 덧가루를 저렇게 쓰는데 덧가루는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좋지는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작업성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둘 다 지금 현재 브레이크는 없다. 지금 둘 다. 얘도 이제 뚜껑은 덮을게요. 제품의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이스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지금 이스트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30분을 지금부터 제가 벤치 타임을 줄 건데, 믹싱이 지금 끝났냐?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얘 기준으로 한 25분 정도 후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스트가 없고 여기에는 이스트가 있다. 둘 다 소금은 없다.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는 지금 아우토반인 거고, 얘는 지금 꽉 막힌 토요일 1시에 올림픽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 그러니까 25분 후 두 번째 본반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30분이 지났고요. 얘 기준으로는. 자, 보세요. 지금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반죽이랑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반죽 두 개가 이렇게 조금 더 활성화가 지금 안에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지금 활성화가 조금 덜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끝으로 가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두 번째 반죽이니까 요거 먼저 첫 번째 거부터 하고, 자, 지금 첫 번째 하는 반죽은 이스트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지금 현재. 자, 요 상태에서 본반죽을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반죽. 아까 제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좋다 했던 5%에서 10% 정도 되는 물을 넣는 거를 뭐라고 하냐? 바시나주라고 합니다. 바시나주. 처음부터 반죽에다가 다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할 거고, 이 반죽에는 지금 소금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계량해 놓은 소금도 처음에 같이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소금은 18g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잘 섞이게끔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일단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제 믹싱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물 35ml를 넣을 거예요.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겉돌아요. 처음에 물이 들어가면 막 겉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글루텐이 잡혀져 가면서 수분을 흡수하는 원리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 넣어 볼게요. 자, 저는 지금부터 글루텐을 100%를 잡을 거기 때문에 요 글루텐 잡는 법도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겉돌지 않는 시점이 됐을 때 멈추시고 2단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2단으로 옮겨주시면 반죽이 아까보다는 힘있게 돌겠죠, 믹싱기에서. 그러면서 소리가 푸더덕 푸더덕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그때 글루텐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바닥면에 반죽이 묻어 있으면요, 여러분, 그 믹싱이 지금 다 된 게 아니에요. 수분이 아직 흡수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면에 반죽이 깔려 있을 때는 글루텐 테스트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시간대가요, 큰 기계는 보통 한 11분 뭐 이렇게 하는데, 작은 기계일 때는 한 6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6에서 7분. 그리고 마찰열이 많이 일어나요, 기계가 작을수록. 그래서 반죽이 막 뜨끈뜨끈해져 있어요. 근데 심부 온도를 24도에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아주 더울 때는 얼음물을 넣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닥에 반죽이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예요. 요 시점에서는 터덕 터덕 터덕, 요게 투더더더더더더 이런 소리가 나는 시점이 있어요. 터더더더더더.
자, 이제 이런 시점이 오면은 제가 3단 한번 가고 그리고 이제 1단으로 가서 마무리를 해준다. 이렇게 했죠. 자, 요거 이제 글루텐 테스트 한번 요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요 상태로.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짝 이만큼 띄워보시고, 자, 정리 어느 정도 해주신 다음에, 아까는 그냥 뚝뚝 끊기는 정도였잖아요. 이거 지금 이제 상태는, 글루텐은, 보시면은, 한 80% 정도, 80% 정도 언저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좀 더 돌려야 돼요. 그때는 2단으로 돌릴게요. 한 1분 정도? 그러니까 믹싱을 너무 많이 해도요, 반죽이 쫙쫙 퍼져버려요. 글루텐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잘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또다다다닥, 두다닥, 두다닥. 이게 두다다다다다닥 이렇게 가요. 두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글루텐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반죽을 일부 이만큼 띄었어요. 띄었죠? 이제 제가 한번 이거를 당겨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요거 지금 90%예요, 90%. 여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 정도 선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원래 하던 스타일 있잖아요. 3단에서 요거 한번 돌리고 1단에서 안정화 한번 시킬 거예요. 자, 다음에 1단 가서 저는 이제 마무리 한 거예요. 끄집어낼게요. 볼에서 다 빼냈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보세요. 반죽에 윤기가 생겼어요. 글루텐이 만들어지면은 요런 느낌이 만들어지고 지금 떨어지는 게 빠르지가 않죠. 천천히. 왜냐면 글루텐은 이제 얘네들끼리 붙잡는 힘이 세졌기 때문에 덧가루 깔끔하게 떨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수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아까보다 묻는 게 덜해졌어요. 아유, 좋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뭐 제가 정리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수월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하든 안 하든 글루텐이 많이 안 돼 있으면은 정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일단은 저는 이 상태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그 폴딩 상태로 좀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은 반죽이 저는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트를 처음부터 넣은 반죽, 저만의 스타일로 만든 거는 일단 이미 완성을 시켰어요. 자, 두 번째 반죽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 밀가루 냄새가 조금 더 강해요. 이제 이스트를 넣고요. 소금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다 넣었어요. 반죽을 다시 또 1차에서 시작을 해줍니다. 처음에 안 들어갔던 35ml의 물을 3번 정도 나눠서 넣을 거예요. 한 번 더. 네. 본반죽에 이제 물이 들어간 상태이고, 이 상태로 이제 글루텐 최종 단계까지 믹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튀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2단으로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요, 아까랑은요 반죽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3단 한번 돌릴게요. 자, 이제 일단 네, 지금 얘는 글루텐이 아주 잘 잡혀져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 70%? 조금 더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초, 40초 정도? 자, 근데 아까처럼 3단 한번 넣어주고 3단 넣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3단을 왜 넣냐? 그 훅 안쪽에 있는 반죽이랑 겉면의 반죽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한번 정리하려고 3단을 해주는 거고, 1단은 왜 넣냐? 그러면 거칠어졌잖아요. 지금 모든 뭐 기공이라든지 안에 있는 믹싱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1단으로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를 넣어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벽면에 묻은 거 다 떨어질 정도로까지만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훅에 묻은 반죽을 깔끔하게, 또 깔끔하다. 폴딩 한번 해볼게요. 폴딩 할 때는 사이드 접어주시고, 똑같아요. 사이드 내가 안으로 넣었잖아. 그러면 이쪽 있는 측면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그러니까 빈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개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제 얘랑은 이제 1시간. 지금부터 얘는 이스트 초반에 넣은 거, 얘는 후미에 넣은 거. 여러분, 압밴드 밀가루 그 임태현 셰프님이 해주신 레시피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들은. 이 지금 반죽을 조금 더 바게트스럽게 더 만들 수 있는 좋은 꿀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제가 머리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안에 실온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반죽을 전부 다 냉장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1시간 정도 상온 발효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거 가스 한번 폴딩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냉장 숙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가서 16시간 정도 있다가 성형 작업을 하고 소성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시간이 이제 지난 상태고요. 제가 이스트를 처음에 넣었던 반죽에는 위에 이렇게 검은 색깔 스티커를 하나 넣어놨어요. 자, 이제 두 가지를 열어서 한번 내용물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이스트를 나중에 넣은 거고, 요거는 이스트를 초반에 넣은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육안으로는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손에다가 밀가루를 묻혀주시고, 양 사이 처음에 손을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집어 넣으셔서 당겨서 내려놔. 이렇게 내려놨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들어 올리셔서 내려놨죠. 이 상태에서 이 안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안쪽도. 그래서 닫았고, 이쪽도 닫아주시기만 하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스를 한번 살짝 너무 막 뭐 다 터트려 놓을 필요는 없는데, 초반에 지금은 가스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했죠. 자, 요게 이제 폴딩 끝난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더 해볼게요. 가운데쯤 들어서 내려놓고. 너무 성의 없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반대쪽도 확실히 폴리시가 들어가 있는 치아바타 반죽이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요 상태로 이렇게 안으로도 좀 말아서 넣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도 살짝쿵 가스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스 정리하면서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 이쪽이 훨씬 더 그 가스가 많이 잡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반죽이 올라오는 정도가 좀 덜해요, 이거는. 자, 요 상태로 저온 숙성을 냉장고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풍미가 좋아져요. 이거는 해보시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맛을 극명하게 만들어준다, 이 시간이. 그래서 저온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업장에서 많은 셰프분들이 저온 숙성 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